우리가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화통을 공부하면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 있을 건데 사실 이제 생기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도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문제 푸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보시고 하면서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여기가 프로리티의 A라고 하면은 A의 확률,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이제 A의 사건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어제 이제 확률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윷놀이를 한다. 독의 권륜모가 있으면은 사실 독의 권륜모가 가지수는 총 5가지인데 이게 다 확률이 다르다 이거죠. 뭐 A는 16분의 1이고 A는 16분의 4, A는 16분의 6, A는 16분의 4, A는 16분의 5 이런 식으로. 왜? 이게 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앞뒤를 구분해서 보면은 이제 정작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수하고 이제 확률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독립생 가면은 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오늘 26쪽부터 조건부 확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PA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뒤에 조건부가 따라오죠. 바, B.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사건이 A, B가 있으면 이제 집합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A의 확률은 전체에서 A의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바뀌는 거야. 뭘로? 전체가 B로 바뀌는 거야. 전체가 뭘로 바뀌어? B로 바뀐다. 자, B가 전체가 되고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B이면서 A니까 A 교집합 B. 그럼 우리가 이거를 B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 봐도 전혀 무방하다. 왜? 분모 분자를 전체 원소 개수로 나누면 바로 같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 3번은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0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을 보자면 P, B가 A면 전체가 뭘로 돼? A가 전체고 P, A 교집합 B가 4분의 1이다. 자, P, A와 B는 전체가 P, B고 분자가 이제 A 교집합 B가 바로 3분의 1이다. 그리고 P, A 더하기 P, B가 10분의 7이 말을 하고 있네요.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없죠, 여러분들. 일단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뭐 식을 정의하면 4P의 A 교집합 B랑 그러니까 PA가 같고 3PA 교집합 B랑 PB랑 같으니까 나는 이거를 뭐 XX로 구해버리고 이제 여기에 처리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에서는 지금 5번은 표가 있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저기서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이 맨 밑에 줄만 보면 되겠죠.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이 전체가 110명인데 이 학생이 여학생이다. 여학생이란 건 여학생이면서 생태 연구를 한 애들이 50명이니까 110분의 50을 할 수 있고, 자, 6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표로 좀 잘 표현해야 된다.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T 영화를 보내가 있고 안 보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표로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B가 3대5고 전체 25%다. 자, 여기서 봤을 때 3대5고 25%라는 말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로만 해서 최소의 자연수비를 좀 만들 거야. 어떻게 하냐면 사실 8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적당한 수를 하나를 잡는 거예요. 뭐 80이도 좋고 100이어도 좋고 200이어도 좋고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숫자로. 그럼 전체가 남학생, 여학생이 3대5고 전체가 25. 전체가 8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 이런 상태에서 T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은 전체 25%. 그럼 여기가 2명이라는 소리겠죠. 여기가 3명이고. 그러면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었다. 이 여학생이 T 영화를 관람할 확률 5분의 2.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엄청 심플한 형태인데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3대 7도 나오고 뭐 20% 이런 말이 있으면은 좀 제일 잘 잡는 게 이제 100으로 잡으면 좋은데 100이 8로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한 200 정도를 잡아서 구하셔도 합니다. 6번은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7, 8, 90 여기가 실제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그럼 8번에서 한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자 어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4의 배수일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전체에서 홀수일 때 1, 3, 5 곱하기 2, 3, 5, 3 곱하기 4 9일 때 빼주고 2의 배수일 때 너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홀수 뭐 이렇게 볼까요? 애가 2의 배수다. 그럼 너가 2하고 6이고 너는 1, 3, 5. 그럼 6가지 때 둘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게 12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해서 이제 유형 3번이 나오는데 이제 확률의 곱셈정리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P, A바 B는 P, B분의 P의 A 교집합 B인데 실제로 이걸 PB를 양변에 곱하자 이거야. 그럼 A바 B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인데 사실 곱셈정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조건부 확률로 접근해 좋다 이거야. 11번부터 보자면 검정색이 3개가 있고 흰색이 2개가 있는 A 상자가 있고 검정색이 2개가 있고 흰 공이 4개가 있는 B 상자가 있어. 자, 두 상자 중에서 내가 하나를 임의로 택하고 그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B 상자를 택하고 흰 공을 꺼낸다. 자, B 상자를 선택해. 2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내가 흰 공을 뽑는다.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6분의 4의 확률로 뽑겠죠. 그럼 3분의 1.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막 굳이 이거를 억지로 여러분 전혀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자, 13번에 흰둥이가 N개, 검둥이가 6개. 그러니까 통해서 바둑돌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내. 한 개 꺼내고 또 한 개 꺼내고. 근데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흰둥이를 꺼내. 그러면 N 플러스 6분의 내가 N의 확률로 흰둥이를 꺼내고 그 다음은 내가 흰둥이를 하나 꺼냈으니까 전체가 N 플러스 5개가 되고 흰둥이는 N-1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꺼내? 검정색을 꺼내. N 플러스 5분의 6이라는 거지. 이게 11분의 4. 결국에 N 찾으라는 거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률의 곱셈, 자, 이 곱셈정리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맨 위에 공식이 PB는 PA 교집합 B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B래요. 자, 이거 누구든지 집합 생각하면 풀 수 있죠. 근데 이거의 공식을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쓰지가 아니라 그 말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다. 자, 15번에 N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전체가 15개 있대. 자, 분량이 N개, 정상이 15-N개야. 자, 그런데 내가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냈어. 한 번 꺼내고 또 그 다음 꺼내고 꺼낸 제품은 다시 안 넣는데요. 두 번째 꺼낸 제품이 정상 제품일 확률.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량을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정상을 뽑을 수도 있어. 첫 번째 분량을 뽑았다? 15분의 N이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정상을 뽑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전체 몇 개가 남아있어? 14개가 남아있는데 정상은 개수가 그대로니까 14분의 15-N이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첫 번째 정상을 뽑았어. 15분의 15-N이 되고 그러면 안에는 14개가 남아있는데 자, 아까 내가 정상을 하나 뽑았으니까 남아있는 건 14-N만큼 정상이 남아있다. 바로 이 확률을 둘이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16번에 빨갱이가 3개가 있긴 한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개 던지고 주사위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개 던진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져서 합이 4다. 자,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했을 때 1, 3, 2, 2, 3, 1 그럼 총 36분의 몇 가지야? 3가지잖아. 자, 곱하기 주사위를 내가 A, B, C 서로 다른 걸 던지면 216분의 합이 4라고 1, 1, 2, 1, 2, 2,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을 또 둘이 어떻게 해줘요? 자, 더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이거 왜 곱하고 이거는 왜 더해? 여러분들 이거 제일 기본적인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4배곱씩 5배곱씩 배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면 위 같은 경우 곱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따로따로일 때는 각각 구해서 당연히 더해주는 거겠죠. 자, 유형 5번에서도 우리가 저 위에 공식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의 3분의 1은 버스로 나머지 3분의 2는 걸어서 등교를 한다. 자,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10분의 1이 지각. 자, 여기서 10분의 1이 지각을 했고 10분의 9는 정상 등교를 했겠죠, 여러분. 자, 걸어서 등교한 애들은 5분의 1이 지각을 했고 그러면 5분의 4가 정상 등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지각한 학생일 때, 지각한 학생일 때를 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죠. 자, 그래서 전체 지각한 애들의 전체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버스 타고 지각한 애들 더하기 걸어서 지각한 애들 이렇게 잡아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다. 자, 그럼 버스로 등교하면서 지각한 애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가 진품이고 40%가 위조품. 자, 5분의 3이 진품. 자, 5분의 2가 가품. 자, 진품을 위조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 진품을 내가 여기서는 판별하는 거야. 감별하는 거야. 감별. 내가 잘못 보는 게 100분의 2야. 이거 잘못 봤다는 소리야. 그럼 제대로 보는 게 100분의 98이 돼. 제대로. 그리고 가품 중에 진품으로 잘못 감별했다 100분의 1이 잘못 봤고 근데 이거 100분의 99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진품인데 판정이 가품이 된 거고 이건 뭐야? 가품인데 잘못 봐서 뭐야? 진품으로 판정을 했고 이거는 뭐야? 진품인데 진품으로 판정을 했고 이거는 뭐야? 가품인데 가품으로 판정했다 이거지. 맨 밑에 위조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위조품으로 감별한 거 이거랑 이거죠 여러분. 자, 그럼 위조품으로 감별한 것들을 보면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 이게 진품으로 판정을 위조품으로 판정을 한 건데 실제로 진품인 거 이거죠.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된다는 거. 22번도 실제로 톡하는 문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유형 6번에서 이제 독립과 종속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되냐면 심플해요. P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된다. 자, 이게 되면 무조건 독립이야. 자, 내가 독립 종속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하은이가 있다. 하은이가 동생이 있어. 하은이가 내가 있어. 자, 하은이가 10분의 7의 확률로 밥을 먹어. 나는 10분의 3의 확률로 밥을 먹어. 그러면 둘이 동시에 밥을 먹었다 하면 꼭 이런 애들 있어. 아니 10분의 3이고 10분의 7이니까 더 적은 뭐 10분의 3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맨델 완벽공 생각하라고. 내가 둘이 동시에 밥을 먹었다는 건 나도 10분의 3의 확률로 밥을 먹고 하은이가 10분의 7의 확률로 밥을 먹어서 이게 100분의 21이 바로 우리가 동시에 밥을 먹을 확률이야. 자, 쟤가 밥을 먹거나 내가 밥을 먹거나 서로 영향을 전혀 안 준다 이거지. 근데 하은이가 동생을 뒤지게 때려. 자, 그러면 하은이가 10분의 7의 그러니까 10분의 7의 확률로 밥을 먹는데 그럼 동생이 밥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맨날 때리니까. 자, 동생이 밥 먹을 확률이 10분의 1로 떨어져. 자, 근데 하은이가 10분의 3의 확률로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 밥 안 먹네? 그럼 나 빨리 얼른 먹어야지. 애가 밥 먹을 확률이 10분의 9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확률에 영향을 주면은 사실 종속인 거야. 원래 제대로 확률로 접근하자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하은이랑 동생이 밥 먹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P면은 무조건 독립인 거야. 결국에
계산을 했는데 아니 확률은 달라졌는데 결론을 봤는데 어차피 곱한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독립인 거야. 자, 다시. 종속은 원래 실제로 그 서로 사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지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판별을 하냐?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P. 이거 성립하면 무조건 독립이라는 거야. 그래서 23번, 24번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A와 B가 독립이냐 물어본다면 나는 이게 만족하는지 보는 거야. A가 뭐냐면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자, 동전 3개 던지면 앞면 3개, 앞면 2개, 앞면 하나 0. 뒷면 0, 1, 2, 3. 이렇게 해서 4가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앞면이 1개 나왔네. 8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해주라고.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A, B, C가 하나가 앞면이다. A가 앞면, B가 앞면, C가 앞면 이렇게. 그러면 P, B는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자, 앞면이 3개, 2개, 1개, 0개. 앞면이 3개일 때는 1가지. 앞면이 2개일 때도 3가지. 앞면 1개일 때도 1개 빼고 나머지가 뒷면 3가지. 또 전부 다 앞면이 없을 때 1가지. 이렇게 본다면 A가 몇 개 이상? 2번 이상. 결국에 8분의 4네. 그럼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아니 첫 번째네. 쏘리. 얘들아 미안하다. 첫 번째 앞면이네. 첫 번째 앞면은 뭐야? 2분의 1이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맨 처음에 던진 애가 앞면이냐 뒷면이냐 2분의 1이에요. 자, B가 2번 이상일 때 아까 봤죠 여러분들. 8분의 4라는 거. 3, 1, 1 이렇게. 자,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4분의 1이다. 그럼 첫 번째 앞면이면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겠죠. 첫 번째 앞면. 그리고 앞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앞면이고 앞면, 뒷면. 아니면 뒷면, 앞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더니 실제로 보니까 8분의 3이네. 아, 이건 성립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번에 기억, 니은, 디귿을 PA 곱하기 PB가 과연 PA 교집합 P가 되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24번에서는 자, A랑 B랑 독립이면요 여러분들 A, B, A 여집합, B 여집합 이게 서로 다 독립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4번의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24번에서 A, B가 지금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A 여집합과 B는 당연히 독립이 되고 자, 니은은 PA가 B니까 전체가 PB분의 PA 교집합 B고요 1 마이너스 PB분의 P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자, 그럼 너는 정리하면 PA 곱하기 PB야. 너를 정리하면 PB 곱하기 PA 여집합이야. PA 여집합 뭐야 얘들아? 1 마이너스 PA야. 그러면 이걸 실제로 풀었을 때 같은지 여러분들 등호를 확인하면 된다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30쪽에서 여러분들 독립인 사건을 확률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27번만 봐도 A, B가 독립이고 B, C가 배반이다. 그럼 B 교집합 C 이거의 확률은 0이다 이거지. 그러면 PA가 3분의 1이니까 PA 곱하기 PB가 자 4분의 1. 자, 너가 3분의 1이야. 그럼 PB는 뭐가 돼? 4분의 3. 자, 당연히 PB 합집합 C는 P 합집 이거 교집합이 공집합 즉 배반 사건이니까 PC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28번 같은 경우도 PB가 자 4분의 1 PA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PA를 한 4T 정도 잡아줘 얘들아. 아, 근데 P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X라고 해줄게요. 그럼 PB는 그냥 4분의 1X. 자, PA 여집합 교집합 B A랑 B랑 독립이니까 A 여집합 B도 독립이면서 내가 PA 여집합 곱하기 PB를 해서 너가 16분의 1이구나. 아, PA 여집합은요 너는 1-X고요 PB는요 4분의 1X가 10분의 1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X를 찾으면 된다. 자, 넘어가서 자, 유형 8번에는 이제 뭐 독립이다. 자, 독립은 계속 곱하기만 해도 돼. 자, 30번 너무 쉽지 얘들아. 두 사람 중 한 명만 제출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전체에서 2명 다 제출할 수도 있고 아무도 제출 안 했을 때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만 제출했을 때를 구할 수도 있는데
자, 2명 다 제출했다 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아무도 제출 안 했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한 명만 제출할 때 지율이가 제출했다. 2분의 1 곱하기 재호가 제출 안 한다. 그 다음 재호가 제출하면은 N은 2분의 1의 확률로 제출 안 하고 4분의 3의 확률로 얘가 제출하겠죠. 계산의 복잡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서 여러분 3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새 스위치 ABC와 전구가 연결된 회로가 있다. 스위치 ABC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인데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전구의 불이 켜질 확률. 자, 이거 뭐야? 초등학교 때 저거 막 직렬, 병렬 배우잖아, 얘들아. 결국에 A는 무조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 중요하지. B하고 C가 있는데 저게 전기가 흐르려면 B하고 C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이어져야 됐으니까 내가 둘 다 끊어져 있을 때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자 이거지. 그럼 B가 끊어질 확률이 뭐야? 4분의 3이야. C가 끊어질 확률은 3분의 2야. 이 둘이를 곱했더니 2분의 1이네. 이게 둘 다 끊어져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전체에서 이거를 빼주면 둘 중에 하나는 이어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A가 이어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너를 곱해서 내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34번에서도 표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쌤은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풀 수 있겠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립시행. 우리가 앞으로 독립시행에 대해서 지금은 쉬운 문제만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쉬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책 풀 때는 많이 복잡해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 접하게 될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독립시행이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해볼까?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진다. 그럼 얘가 4할 타자야. 그럼 얘는 한 타석에 들어설 때 5분의 2의 확률로 칠 거고 5분의 3의 확률로 못 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얘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를 칠 확률을 물어봤어. 5분의 2를 3번 안타를 치고 5분의 3의 확률로 7번 못 칠 건데, 자, 독립시행이 왜 이게 결국에 이제 10C3이 오긴 할 건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3번 성공하고 7번 실패하고 이거를 이 10개 중에 3개와 7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10팩에 7팩 3팩이죠. 이게 뭔데? 10C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5분의 2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5분의 3의 확률로 7번 실패했는데 이걸 나열하면 10C3.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N번 시행해서 X번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난 게 X번, 일어나지 않은 게 1-P의 X제곱. 이게 독립시행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35번에서는 서브 성공률이 4분의 3인 배구 선수가 서브를 3번 시도할 때 한 번 이상 성공한다. 그럼 전체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때를 빼버리자. 애가 성공 확률이 4분의 3, 그럼 실패 확률이 4분의 1. 그럼 애가 3번 시도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다. 0번. 서브 성공이 0번이고 서브 실패가 3번이다. 너를 전체 1에서 빼줘서 처리해주라. 이거를 말을 하고 있죠. 자, 37번에 4명의 학생이 각각 임의로 한 대학씩 택하여 상담을 받을 때 각 학생이 A 대학을 택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적어도 2명이 택한다. 그러면 2명, 3명, 4명이 택한 것보다 0번, 1번이 더 편하니까 이때를 구하기 위해서 4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했다. 선택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빵명이고 3분의 2의 확률로 선택 안 한 애들이 총 4명이다. 자, 한 명이 선택했다. 그럼 선택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1제곱에 선택 안 한 학생들 3명.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체 1에서 빼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38번. 이거 저번에 어제 말을 했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27의 배수. 자, 우리가 27의 배수인데 근데 사실 주사위는 다행히도 9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27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적어도 3개가
3하고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 적어도 3개가 3하고 6이 나와야 된다는 건 3개 나올 때랑 4개 나올 때를 우리가 나눠서 하면 되겠다. 자 3하고 6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번 나왔다. 3분의 1의 확률로 3번 나오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1번 나왔어요. 4번 나왔다. 4C4. 3분의 1의 확률로 4번 나오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0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거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우려면 어떻게 되냐? 8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거 가야 좀 복잡해집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독립시험에서 이제 유형 10번인데 자 천천히 봐봅시다. 이거 좀 중요해요. 자 빨간색이 1개, 파란색이 3개가 있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을 때 빨간 구슬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지고 이때는 주사위를 2번 던져. 얘들아 봐봐. 자 나는 빨간색을 뽑을 확률이 일단 4분의 1이고 파란색을 뽑을 확률이 일단 4분의 3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주사위에서 6의 눈이 한 번 나온다. 아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내가 3번 던져서 6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오고 6분의 5의 확률로 안 나오겠지 2번. 자 근데 내가 4분의 3의 확률로 파란색이 나와서 주사위를 2번 던질 건데 2번 던져서 6이 한 번 나온다. 자 6분의 1의 확률로 6이 한 번 나오고 6분의 5의 확률로 6이 안 나온다. 그런 다음에 너랑 어떻게 더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유형 12는 여러분들 조금 뭐 별표 일단 체크해 주시고 자 일단 42번부터 보자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0점 자 뒷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데 내가 8번 던져서 170점을 얻는다. 그럼 너가 X번이면 너가 8-X번이네. 그럼 총 점수는 얼마야 얘들아? 160 플러스 10X니까 X가 뭐야? 1이 나온다 이거지. 아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오고요. 뒷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7번 나오구나. 그럼 내가 8번 시행해서 한 번 나왔어. 뭐가?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7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 자 이거는 43번도 좀 같이 봐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변을 따라서 점피가 있는데 점피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반대로 3. 자 6개의 약수가 1, 2, 4, 6이니까 나는 3분의 2의 확률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만큼 6의 약수가 아니다. 아니지 1, 2, 3, 6 4, 5지 3분의 1의 확률로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A를 출발한 점 B가 다시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내가 뭐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반대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내가 4번 던졌어. 자 이게 4번 나오면 플러스 4네. 근데 이게 3번 나오고 이게 한 번 나오면 0이네. 이게 2번 나오고 이게 2번 나오면 마이너스 4네. 이게 한 번 나오고 이게 3번 나오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네. 이게 0번 나오고 이게 4번 나오면 마이너스 10이네. 어차피 저거 해당하는 거 뭐야? 이거죠 여러분들. 아 이게 3번 나오고 이게 한 번 나오구나. 그러면 내가 뭐야 또 자 4번 시행해서 너가 한 번만 나와. 한 번만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오고 자 이렇게까지가 독립시행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X번 그러니까 N번 주어지면 N-X번 반대편은 그렇게 해서 독립시행을 구하는 형태인데 나중에는 어떤 걸로 나오냐면 막 NCR P의 R제곱 막 1-P의 R제곱에 어떤 뭐 A에 뭐 N제곱이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때로 뭐 B에 뭐 R제곱 이런 게 막 붙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응용된 형태인데 이거는 이거 다음에 문제 풀 때 해보도록 하고 좀 지금 한 30분 조금 넘게 이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확률도 자 조금 확률이 모르는 친구들라도 이 정도 수업 해주면은 어지간하면 거의 다 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본인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넘겨봅시다. 혹시 이거 빨리 풀면은 앞에 거 부정을 치우든지 미적원을 쓰도록 할게요. 바로 풀어봅시다 여러분.
그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라고 너무 그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할 게 많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잘 돼.